10월 13일 수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11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여행자에 한해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에 내려진 여행 제한을 해제해 가족 방문과 비필수 활동을 포함 관광 목적의 방문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없는 비필수 입국은 계속 금지됩니다. 미국 시민과 영주권 소지자 및 의료 목적 여행자들은 현재 국경 통과가 허용됩니다. 2022년 1월부터 미국은 트럭 운전사와 같은 필수 여행자들을 포함한 모든 여행자는 국경을 통과하기 전 예방접종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미 관세 국경보호청 USCBP 종이를 비롯한 디지털 예방접종 증명서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인정되는 백신의 리스트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경 지역의 사회 지도자들과 비즈니스 사업자들의 환영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망명 제한 긴급 조치인 타이틀 42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져 입국 자격이 없는 이민자들의 즉각적인 추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는 10일 이민 세관 단속국 ICE의 직장 내 불법 이민자 단속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직원의 서류 미비 신분을 이용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덕 고용주의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요르카스 국토부 장관은 수백 명의 노동자를 동시에 체포하는 대규모 사업장 단속은 무단 고용의 주 원인인 고용주에 중점을 맞추지 못했고 이는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만들며 고용주는 이 상황을 착취나 보복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민세관 단속국과 이민서비스국 관계자들에게 노동법 위반 고용주에 대한 벌금 부과와 단속기간 협력, 서류 미비 직원의 임시 구제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은 13일 발표에서 주요 상품 운송업체인 월마트와 페덱스, UPS가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하루 24시간 주 7일 운송 업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브리핑 이전 바이든 대통령이 월마트와 페덱스 그리고 UPS의 CEO들을 만나 공급 병목 현상에 대해 논의했다고 알렸습니다. UPS와 페덱스는 2020년에 미국의 모든 배송의 40%를 차지했습니다. 관계자는 현재 타겟과 삼성 그리고 홈디포도 연중 무휴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로스앤젤레스 항의 전무이사와 삼성 북미 대표이사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런 공급망의 혼란은 이런 일련의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까지 상점의 품절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언급했으나 야간 운송을 지속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는 0.4% 상승해 전월보다 5.4% 올랐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6월부터 교통장관과 상무장관, 농업장관이 이끄는 공급망 중단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인은 거의 130개의 대학에서 2022년 가을 학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ACT 또는 SAT 점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입학 기준을 표준화된 시험 이외로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비영리 조직인 페어 테스트는 작년 SAT와 ACT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더 적합하고 다양한 능력을 지닌 지원자 풀을 접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전 미국에서 1780개의 교육기관에서 이 같은 시험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약 7%의 학교들이 이들 시험 성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샌디에고 주립대와 UC 샌디에고 그리고 포인트 로마 나사렛 대학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이 암호화폐 채굴을 단속한 이후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채굴국이 됐습니다. 13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8월 미국이 전 세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의 채굴 연산 비율이 34.5%로 나타나 모든 국가 중 그 비중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다음으로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가 그 뒤를 이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지난 5월 44%에서 7월 0%로 떨어졌습니다. 2019년에는 그 비율이 75%에 달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성명에서 암호화폐가 금융질서를 혼란시키고 불법 범죄 활동에 온상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암호화폐 채굴자들은 중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채굴 사업을 시도했으나 그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가공, 포장 및 조리식품에서 소금, 즉 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FDA 국장대행 제니 우드콕 박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인의 영양을 개선하고 식품 관련 만성질환의 부담을 줄이는 한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 개선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하루 3,000mg의 권장 나트륨 섭취량은 향후 2년 반 동안 2,300mg까지 줄이도록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과다한 나트륨 섭취는 비만뿐 아니라 고혈압의 주된 원인이며 이는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 증가와도 연결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음식에서의 나트륨은 가공 포장된 음식에서 70%가량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위험성이 가려져 있습니다. 또한 2세에서 13세 사이의 영유아 및 어린이의 식단 중 95% 이상이 해당 그룹의 나트륨 권장량마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오전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는 시카고 한인여성회가 주관하는 해설 있는 추억의 영화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여성회 이해덕 문화부장의 사회로 유권자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영 전 여성회 이사장이 순서를 이어갔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영화에 나오는 음악과 음향 효과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작곡가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음악을 듣는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세빌리아의 이발사 작곡가인 로시니 소개를 시작으로 8개의 영화 10여 곡의 음악을 설명했습니다. 음악을 통해 감성이 풍부해지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 음악을 좋아한다고 말한 김영 전 이사장은 10여 년 전부터 시니어와 여성회를 대상으로 음악 해설 강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설이 있는 추억의 영화음악은 지난 1월 23일 오전 10시경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 바 있습니다. (10월 13일) 수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84,154명, 신규 사망 1,480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7%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2,913명, 신규 사망자 수는 39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54.4%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